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드름은 누구나 다 앓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자국이 남는 게 여드름 흉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의 모양,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모양에 따른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이제 염증성 질환인데요. 이제 모공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죠. 염증이 이제 아주 심하게 되면 가장 큰 특성이 대부분은 움푹 파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끔은 턱이라든지 가슴에 튀어나오는 켈로이드성 흉터도 있지만 외래에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그 흉터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파여 있는 그 흉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모공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를 대부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흉터의 치료는 모공의 치료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중에 모공 사이에 있는 여드름 흉터만 치료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치료하는 김에 모공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밖에 다른 치료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주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레이저나 모든 치료법이 똑같이 여드름 흉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라든지 그 치료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흉터의 모양이라든지 아니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바꿔서 치료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를 좀 보면서 우리가 레이저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치료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전반적으로 흉터가 좀 남아 있는데 30대 중반의 환자분이 되셨고, 대부분 이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여드름을 많이 앓으셔가지고 그때 흉이 집중적으로 생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코에도 좀 있으시고, 양쪽 볼 여기 있으시고, 여긴 보통 많이 생기는 부위가 아닌데 요 인중이라고 그러죠. 요 인중에도 아주 깊은 흉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콧수염이 나는 부위에도 이렇게 보이고, 일단 부위별로는 가장 심한 게 볼, 코, 그 다음에 인중, 그 다음에 콧수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다 우리가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부위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본다면 약간 생겨있는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케이스, 여기를 보면은 좀 깊숙하게 좀 파여 있죠. 모공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으면서 깊숙이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파여 있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 코에 있는 것도 보면, 코의 모습도 보면 여기가 좀 샤프하게 파여 있죠. 아주 샤프하게 파여 있고, 근데 왼쪽에 볼을 보면 여기 흉터가 좀 특징적인데 약간 아주 샤프하진 않지만 약간 스무스하게 파여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을 보면 이게 한 가지 타입의 흉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모공과 그 다음에 아주 깊이 파여 있는 흉터, 그 다음에 약간 좀 밑에가 아주 샤프하진 않지만 예각이 아니고 둔각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흉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는 이제 깊은 박피부터 레이저까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박피를 치료하지는 않죠. 좀 이따 박피를 설명드릴 텐데, 박피는 여드름 흉터에 있어서 박피는 굉장히 심한 박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 중에 소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좀 많이 치러야 되죠. 얼굴도 많이 붉어져야 되고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0 중에 90명 이상은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레이저가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콤비네이션 된 혼용요법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드름 흉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여드름 흉터는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한몰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여드름 흉터의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흉터 부위가 되겠고 여기는 정상 부위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표피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진피라고 그러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표피의 두께는 여기나 같아요. 근데 이 진피의 두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가 이만큼이 있는데 흉터는 이만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땐 이제는 여기에 있는 흉터 부위에 있는 진피를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박피로 이렇게 깎아냈죠. 이렇게 깎아내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이 들어가는 치료였죠. 근데 만약에 이만큼 들어가는 치료를 10번 한다 그러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신부피부 재생술이라고 하죠. 아주 엄청나게 좋은 수술이죠. 한 번만 하게 돼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전신 마취에 부담도 좀 있고 붕대를 일주일 동안 감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붉은 게 몇 개월 지속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참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옵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되겠고 요즘 대부분 이제 치료하는 거는요 레이저를 이용하죠. 우리가 처음에 프락셀이 나왔죠. 프락셀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프락셀은 레이저를 그냥 쐈더니요 이 표피는 그냥 통과하고 진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재생이 돼가지고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차 올라오더라. 이게 프락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좋은 레이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뭐 아시는 게 프락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랙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프랙셔널 CO2 레이저가 있죠. CO2 레이저가 있고요. 피코 레이저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룩스 레이저 들어보셨죠? 아이콘 레이저 있고요. 아이콘도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흉터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흉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러면 과연 어떤 게 더 치료 효과가 더 빠를까요?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거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반반씩 맞추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다, 어떤 분은 이거다 그러는데 대체로 의사들이 좋아하는 건 이쪽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만 차 올라와도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끝까지 와야지만 차오른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밑둥이가 좁은 것보단 넓은 게 효과가 좋다. 아까 환자분 보셨죠? 아까 환자분의 왼쪽에 이런 타입이었죠. 이런 타입이었죠. 약간 좀 움푹하겠지만 이렇게 좀 사기 그릇처럼 이렇게 파였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병변들은 모공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레이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레이저는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은 레이저와 함께 우리가 도트 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케미칼 그 화학약품을 여기 이렇게 묻히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는 흉터는 레이저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아이콘이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아이콘 레이저는 특별히 이 레이저에 좀 이런 흉터에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이게 이제 어뷸이란 빛을 이용하게 되는데 어뷸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이저 박피를 이용할 때 하는 빛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주 샤프하게 파여있는 흉터가 그 다음에 모공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 밖에 뭐 피코라든지 아니면 프랙셔널 레이저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은 양쪽에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만약에 오른쪽에 이런 흉터를 주로 가지고 계시다면 뭐 특별히 뭐 레이저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의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렇게 파여있는 흉터가 있다 그러면
아이콘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업용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케미칼 필, 화학 박피를 조금 더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이제 좀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부위죠. 모공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깊이 파여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레이저는 뭐 프랙셔널 레이저도 같이 사용하고요. 피코도 사용하고요. 스타룩스도 사용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더 필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아이콘이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이 아이콘이라는 레이저가 여기 이쪽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파여 있는 이런 흉터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왼쪽은 이런 흉터에는 이런 레이저를 같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아이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흉터를 보더라도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저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에 효과적인 레이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드름 흉터라는 거는 100% 좋아지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완쾌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는 이유죠. 왜냐하면 이게 100% 차오르지는 않지만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이제 암프락셀이 발견된 이후로 그 이후로 굉장히 우수한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드름 흉터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깊이 그다음에 생긴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적인 레이저를 골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여드름 흉터에는 프락셀만 이용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평생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 치료할 때 효과적인 레이저를 집중해서 치료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30대 중반의 환자로서 얼굴에 여드름 흉터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흉터를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